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 스팟 용접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휴대용이에요. 게다가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스팟 용접기는 좀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유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선으로 아주 손에 들고 다니기 적당한 정도로 나와 있는 제품 두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A with G라는 회사예요. 너무 어렵죠, 상호가. A with G.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한 것 같은데 어려워요. 휴대용으로 만들어지는 스팟 용접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예요. 자, 두 가지 제품 중에 좀 더 큰 게 UF20B라는 제품이고요. 또 한 가지 H 시리즈라고 하는데 H2 제품입니다. 완전 휴대용.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접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용접이라는 것과 납땜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쇠 철을 녹여서 붙이는 게 용접이고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1000도 이상 올라가야 철이 녹거든요. 납땜이라는 거는 이 납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한 200도 정도 언저리에서 녹습니다. 전선이라던가 기판에 땜을 할 때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런 배터리 18650이라던가 26650 작은 저희가 많이 쓰는 충전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 단자에 용접을 할 때 납땜을 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스팟 용접기라는 거예요. 스팟 웰더. 보시면 얇은 니켈판을 이 배터리 단자에 대고 이 접점 두 개를 이렇게 맞춰주면 순간적인 아주 높은 전류를 흘려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 니켈을 녹여서 아래쪽 단자에 붙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 여러 개를 연결할 때 이 얇은 니켈판으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편하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 회로 기판에 있는 작은 부품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녹여 붙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UF20B라는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양이 휴대용 배터리, 파워뱅크 그런 제품 사이즈 정도입니다.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가 1kg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서 가지고 다니기 전혀 부담이 없네요. 휴대용입니다. 단자는 220V를 사용해요. 충전이죠. 완충이 되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 UF20B 제품은 이렇게 충전을 하는 동안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충전된 상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앞쪽에 보면 펜 단자를 꼽는 게 두 개가 있고요. 트리거 인터페이스라고 풋스위치를 사용할 때 꼽는 단자가 있고요. 파워 버튼이 있고 또 셀렉트 버튼 두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 환경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버튼들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옆쪽에 가이드가 달려있네요. 혼동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고요. 껴볼게요. 이제 완성입니다. 자,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요즘 근데 디스플레이 차만 보면 저희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싶잖아요. 터치 스크린은 아닙니다. 파워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보면 어느 부분을 조절할 건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웰딩을 매뉴얼로 할 것인가 오토로 할 것인가 이렇게 조절이 되네요. 두 번째가 예열이고요. 또 세 번째가 웰딩 시간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어라고 전류 세기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큰 수치까지 변하는데 너무 높이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트리거 시간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스팟 웰딩을 할 때 웰딩을 몇 번 할 건가, 따다다닥 여러 번을 할 건가, 한 번씩만 할 건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라고 전류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야, 지금 보니까 또 놀랍습니다. 이 두 자리 숫자가 1단계부터 99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걸 99번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선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10단위를 바꿀 건가 1단위를 바꿀 건가가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커지면서. 우선 1단계를 바꾸고 만약에 24단계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자리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24로 바꾸고 하는 거네요. 자, 성능을 한번 볼까요? 이게 워낙 강해서 니켈끼리 용접을 할 때 아마 아래쪽까지 영향을 줄 겁니다. 이제 테이블에 영향을 줄까 봐 나무판을 깔고 해보네요. 자, 동봉되어 있던 니켈 스트립입니다. 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께가 0.1mm입니다. 굉장히 얇은 두께예요. 접어서 한번 해볼게요. 접어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 모드가 아니고 매뉴얼 모드로 했거든요. 매뉴얼 모드일 때 펜에 달려있는 스위치를 가볍게 누르면 용접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손잡이가 조금 가까운 편이네요. 너무 손잡이가 한 이쯤 있으면 편할 텐데 손잡이가 아주 앞에 있습니다. 아주 근접해야 되네요. 오우, 깜짝이야.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가볍게 한 번 했는데 나무 뒷판까지 탔고요. 두 장의 니켈판이 아주 강하게 붙었습니다. 이제 한번 떼볼까요? 간신히 떨어질 정도로 녹아 붙었습니다. 기어 20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강한가는 이 구멍이 나나 안 나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장을 놓고 용접을 해볼게요. 어우, 야. 저희 보일지 모르겠네요. 구멍이 뻥 뚫려서 나무 아래쪽에까지 탄 게 보입니다. 저희 사용해보니까 스위치가 너무 가까워요. 스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거의 그 연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보다는 한 중간 정도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토 모드가 있어요. 제가 오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토라는 거는 용접면에 대기만 하면 바로 용접이 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누를 필요 없이, 그렇죠. 지연 시간, 딜레이 타임이 지나면 저절로 용접이 돼. 이게 훨씬 편하네요. 두 개의 니켈 스트립이 완전히 붙었죠. 굉장히 강해요. 기어 20으로 해놨는데 너무 센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약하게 15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99단계까지 있으니까 위로 올리면 얼마나 강할지는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지금 스트립 구멍 뚫린 거 보면 용접이 굉장히 강력한 성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두꺼운 니켈 스트립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0.3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스트립끼리 붙일 때 어느 정도 성능 발휘하는지 우선 20단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토 모드입니다. 바로 하나를 대고 기어 20단계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도 붙긴 붙었네. 불꽃도 안 튀고 아주 약한 것 같아서 안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붙었네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붙었습니다. 기어를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서 50까지 해볼까요? 오. 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간적으로 이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지는 용접 선 있잖아요. 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선들 떨리는 거 보이시죠? 이 용접이 전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얘가 움직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류가 흐르면서 이 라인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자, 이번에 소형입니다. H 시리즈라고 H2 제품이에요.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웰더입니다. 스파 웰더인데 제가 전원 한번 켜볼게요. 전원과 선택 버튼 두 가지가 있고요. 앞서 제품은 220V로 충전을 했는데 이 아이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다릅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파워 버튼을 가볍게 한 번씩 눌러보면 자,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커집니다. 활성화가 되죠. 여기 시간이고 여기 트리거 타임이고 여기 기어고 여기 매뉴얼로 할 건가 오토로 할 건가 이렇게 오토로 바뀌고 매뉴얼로 바뀌죠. 한 번 더 누르면 기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와 진짜 간단하네요. 편하게 돼 있네요. 우선 매뉴얼로 해볼까요? 자, 매뉴얼로 해보겠습니다. 매뉴얼은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이 버튼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좀 낮은 것 같아요. 중간쯤에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우선 0.1mm 니켈 스트립입니다. 어느 정도 붙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지금 매뉴얼 모드입니다. 매뉴얼 모드니까 버튼을 눌러야 되죠. 매뉴얼에 버튼 누르기가 되게 힘들다. 매뉴얼이 조금 불편하네요. 이제 오토 모드로 바꿨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토 모드로. 오야. 야, 기어가 3단계인데도 이 정도로 스트립이 아주 강하게 붙네요. 이 나무 아래판까지 타는 거 보이시죠? 이 배터리에 충분히 붙겠습니다. 이 정도면. 자, 소형 제품임에도 이 제품도 기어가 99단계까지 있어서 아주 미세하게까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2.0단계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하네요. 기어 20단계로도 스트립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용접이 잘 되네요. 와, 소형임에도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른 편이긴 할 텐데도 C타입 충전기로 충전을 해서 아주 편하게 스팟 용접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팟 용접기입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220V 전원을 사용하는 유선 제품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고압 전류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아주 강력한 코일이 감겨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은 선택의 여지 없이 풋스위치를 사용합니다. 오토 기능이 없는 거죠. 조작도 간단합니다. 웰딩 기어와
시간 두 가지밖에 조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선 제품이 어느 정도 강력한지 한번 풋스위치는 아래 내려놓고 제가 발로 밟아가면서 해볼게요. 우선 1.0. 자, 1.0 니켈이면 어느 정도인지. 오우야. 오, 깜짝이야. 기어를 15 정도로 맞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붙을 정도로. 자, 아주 강력하게 용접이 되죠. 유선 제품이라 성능은 훨씬 더 강력한 것 같긴 합니다. 기아를 99까지 하면 굉장히 두꺼운 것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스텐을 한번 용접해 볼까요? 이게 두께가 0.5 정도 스텐판을 한번 용접을 해볼까요? 오, 보이시죠 여러분? 불꽃 일어나는 게 보이는데 완전히 붙진 않네. 내부에 보시면 녹긴 녹는데 아래쪽까지 녹이기는 조금 부족하네요. 강제로 하면 붙긴 붙을 것 같은데 0.5까지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무선 제품들은 이렇게 0.5mm 두께까지 용접하는 제품은 전혀 아닙니다. 0.1이나 0.2 정도, 심하게는 0.3 정도까지는 용접이 가능하고요. 잠깐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제품과 비교해보면 소형 제품은 어이구야, 펜 정도 느낌이에요. 거의 너무 편한데요, 사용하기가. 배터리 단자에 니켈 스트립을 한번 용접을 해볼게요. 쇼트 될 수 있으니까 좀 띄워야 되겠죠, 아래쪽을. 자, 모드는 오토 모드입니다. 오토 모드에 니켈 선을 대고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한 방에 지금 용접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스트립이 바로 아주 단단하게 용접이 됐습니다. 한번 떼보겠습니다, 강제로. 오우야. 스트립이 다 찢어지네요. 굉장히 강하게 붙었습니다. 니퍼로야 간신히 떨어질 정도로. 일반 납땜보다 훨씬 편하죠. 납땜은 판을 달궈야 되고 또 얘도 달궈서 납을 녹인 다음에 붙여야 되는데, 납땜을 할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립을 사용해서 스팟 용접을 할 때는 아주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로 열을 발생해서 순간적으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붙고 배터리를 방금 용접했는데도 만져도 뜨겁지 않을 정도로 편하게 용접을 할 수 있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용접기 자체에도 써 있는데 이런 배터리를 스트립을 대고 양쪽을 이렇게 용접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쪽으로 전류가 완전히 흐르게 되잖아요. 절대로 극성 양쪽을 동시에 대면 안 되고 한쪽만 먼저 하고 한쪽하고 해야 되죠. 1860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양쪽에다 스트립을 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위드즈라는 회사의 두 가지 스팟 용접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용접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제품을 이렇게 소형을 써볼 수 있게 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소형이면서 경량이라는 점이 아주 너무 마음에 들고요. 선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이고요. 제 손에도 딱 잡힐 정도로 아주 앙증맞은 크기예요.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불편하다면 스위치가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저는 이게 조금 걸리네요. 좀 위쪽에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케이블은 더 심합니다. 더 아래쪽이에요. 좀 더 위쪽에 있어야 할 텐데. 근접해서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아마 위치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어색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스위치 위치 정도 빼고는 성능이나 무게라던가 무선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인 제품 같습니다. 스팟 용접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면 입문자용으로 작은 제품을 먼저 H 시리즈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시다가 조금 더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UF20B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제품 태그를 클릭하셔서 제품을 한번 둘러보시고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보통 용접기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설명서입니다. 저 또 마음이 좀 상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니까 영어, 일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에스파뇰, 스페인어, 또 네덜란드, 러시아어까지 이렇게 다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설명서예요. 여전히 한국어가 없습니다. 이번 제품만 해도 이 에이위즈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품을 보내주고 리뷰를 하게 된 건데요. 제가 이 설명서에 한글이 없다는 거를 받고 알았어요. 물론 몰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조만간 라이브를 진행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에서 꼭 한번 제가 다뤄보고 싶은데 꼭 제가 이 에이위드라는 회사에 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국에도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회사처럼 저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리뷰를
부탁하기도 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한국어를 왜 번번이 설명서에서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는 비용에 이 마케팅 비용에 홍보 비용을 생각하면 설명서에 언어 한 가지 추가하는 게 도대체 뭐 얼마나 비용이 되겠습니까? 이유가 따져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대여섯 가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에이비드즈라는 회사 제품을 리뷰하면서 얘기하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제 라이브를 한번 꼭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